최근 미국의 무기 구입 관련 전투사령부 ACC는 대규모 항공기 구입 과정에서 충격적인 문건을 공개해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등전술 항공기인 ATT 획득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항공기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한 것인데요. 미국 공군협회가 발행한 에어포스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군은 추가적인 F-35 도입을 통해 조종사의 전술 입문 훈련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신형 훈련기 400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잉의 T-7이 있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발주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 미국 공군 차세대 고등훈련기로 지정된 보잉의 T-7 훈련기가 기존에 제시했던 모든 요구 조건을 전부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져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자 T-7 훈련기 사업과 별개로 또 다른 훈련기 400대 수요를 미국 공군이 깜짝 발표한 것입니다. 즉 미공군의 발언대로라면 FA-50 공격기로 유명한 한국산 T-50 훈련기의 수출 가능성이 사실상 확실해진 상황이 온 것인데요. 과거 미국 훈련기 사업에서 품질이 뛰어난 한국산 훈련기가 입찰에 굉장히 유력했지만 급해진 보잉은 거짓말을 해 사업을 가로채갔습니다. 바로 가격을 말도 안 될 정도로 떨어뜨린 후 저렴하게 제시했으며 생산 공정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고 T-7 훈련기의 신뢰성도 의심되었지만 사업을 타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지요. 이렇듯 보잉은 있지도 않은 말을 통해 미국 훈련기 사업을 따냈지만 2년도 안 돼서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보잉이 예정대로 훈련기를 생산하지 못해 미군 측에 납품하지 못하자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국의 국방체계에 엄청난 공백이 발생해 미국 정부 측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훈련기가 없다면 조종사를 육성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미군이 채택한 보잉의 T-7 훈련기는 훌륭하기는커녕 말썽만 일으키니 옆에서 지켜보던 미국 정부 측에서도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요. 특히 미 공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기존 TX 사업을 수주한 T-7A 파생형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아니고 당장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공급업체에 기회가 열려있다고 하답했습니다. 모든 업체에 기회 열려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죠. 예전부터 소문으로만 존재해왔던 한국산 훈련기 400대 미국 수출이 기정사실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통쾌한 한국의 역습이 시작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한국항공 우주산업의 경쟁사인 보잉의 삽질과 거짓말로 인하여 되려 한국산 T-50 훈련기의 수출청 신호가 다시 한번 켜지는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최대 40조에 달하는 미 해군 훈련기 사업 전 보잉의 T-7 훈련기의 기술적 실수와 기만이 연속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라크와 필리핀, 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성능이 입증된 T-50 훈련기가 미 해군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록히드 마틴은 보잉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발빠르게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한국산 T-50 훈련기를 제공하겠다며 미 해군의 성능 요청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해군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난 T-45 고스호크의 안정성 우려로 새로운 훈련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련기 교체 프로그램에 따라 오는 2028년 안에 신규 도입을 목표로 잡고 있죠. 해당 사업은 미 해군판 TX 프로젝트로 불리며 사업 자체만으로도 총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후 추가로 판매 가능성 있는 판매 수량까지 합치면 300여 대에 가까운 해군용 훈련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를 성사시킨다면 매출 총액은 30조 원에서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편 보잉은 대체 어떠한 삽질을 저질렀길래 자기 혼자 알아서 고꾸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T-50 훈련기에 비해 보잉의 T-7 훈련기는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해야 사업을 따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기체의 신뢰성을 포기하다시피 날림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T-50 훈련기보다 비행시험, 내구성 시험의 횟수가 부족하였고 이러한 날림 산업의 대표주자인 중국산 무기 FC-31 전투기의 신뢰성과 성능을 보듯 반복적이고 정밀한 테스트 없이 순식간에 개발된 보잉의 T-7 훈련기는 미군의 신뢰를 서서히 잃고 말았습니다. 보잉의 지속적인 삽질로 인해 예정된 기간에 맞춰 T-7 훈련기가 하나도 공급되지 못했는데요. 상황이 이런데 보잉은 두 번의 약속을 모두 파기시켜버렸으니 전전긍긍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록히드 마틴은 한국항공 우주산업과 손잡고 T-50 훈련기를 수주에 제안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항공 우주산업과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군사무기 동맹을 맺고 미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군사무기 업계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과 한국이 협력 개발한 T-50 훈련기로
한국산 훈련기는 가장 핵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죠. 정확한 설계 능력과 확실히 검증된 성능, 신뢰성과 가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무일로부터까지 진행 중인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전투기죠. 게다가 이미 세계 각국에 160여 대가 수출돼 훈련기는 물론 경전투기로도 운용될 만큼 고등훈련기 중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적어도 미군 현용 주력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이 가능할 정도의 기동성과 무장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요구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한국산 T-50 훈련기는 T-7에 비하면 성능이 월등히 앞섭니다. 또한 미해군도 역시 신규 훈련기로 사출 좌석이 있는 복좌형 훈련기를 원하며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14,400시간의 엔진 수명과 43,200회의 랜딩 기어 수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간 운영시간 400시간과 1200회의 육상 랜딩, 45회의 터치앤고 훈련이 포함되는 등 널널했던 미공군의 제시사항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미해군이 정말 잘 알기에 빡빡한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이죠. 한국과 록히드 마틴의 T-50 훈련기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능 개량 작업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미해군의 TX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모두 맞출 수 있도록 T-50 훈련기에 급유구를 새롭게 만들고 연료 탱크를 추가했으며, 추가적인 랜딩기어 보강 계획과 항공모함 시험 훈련이 가능하도록 육상훈련용 캐리어에 맞춤되는 착함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엔진 수명은 물론이고 항전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량했을 뿐만 아니라 F-35 전투기처럼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채용해 단체 훈련에 가장 적합하도록 최첨단 디지털 설계를 거듭하여 T-50 훈련기를 완전한 새로운 훈련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미해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전투기 같은 고가의 고성능 전투기를 조종하기 전,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고성능의 훈련기로 조종사의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에 한국과 록히드 마틴은 T-50 훈련기를 개량화시켜 정확히 부합시킬 것이고, 미해군 역시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국가들의 훈련기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T-50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항공모함용 F-35B 전투기도 록히드 마틴이 제작했으며, 이러한 록히드 마틴이 한국과 협력했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 되었죠. 반면 보잉은 단가 하락과 수요의 상승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훈련기 분야에서 싼 게 비지떡인 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보잉의 발언과 다르게 한국산 T-50 훈련기보다 싸다는 가격이 상정비와 부품 가격까지 합하면 되려 비슷하거나 더욱 비싸져 버리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미국 정부를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한국산 T-50 훈련기가 독점 수주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최신 소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한국산 T-50 훈련기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게 사실상 확정되었군요.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